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렇지만 방심하지 말라는 듯이 5월 첫째 주에는 한국 코로나19 이겨내고 있었다에서 역시 방심하면 안 된다. 앞으로 조금만 더 조심하자.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끔 다시 확진자가 조금 늘어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모두 아프지 않도록 결과적으로는 누군가가 내 주변 누군가가 아프지 않도록 함께 조심하는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5월 첫째 주 이슈 하이라이트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이슈는 사라지지 않는 탱크톱 공포인데요. 유가와 관련된 얘기니까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쭉쭉 오르고 악재와 호재가 병존하고 있어서 함께 하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볼 겁니다. 여기서 쭉쭉 오르는 것은 증시예요. 그리고 오랜만이죠. 네, 코인 이야기입니다. 모두 아는 암호화폐 시장이 온다?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모를 수가 없게 코인이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대체 무슨 얘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이야기가 오랜만에 블록체인계에서 화두가 될 만하기 때문에 이슈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탱크톱 공포. 코로나19로 세계의 많은 기름들을 사람들이 사용할 일이 적어지게 되면서 사용되지 못하고 남은 기름은 창고에 쌓이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할 수 있는 음료가 아니기 때문에 기름은 세계의 많은 원유 저장 시설에 원유로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세상의 땅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집을 구하기가 힘든 것이 원하는 땅과 집이 무한정 제공될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사정 때문인 것처럼 원유를 저장하려고 해도 원유 저장고는 무한정 제공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유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를 찍는 사태도 벌어졌었죠. 그 사건에 대한 정리는 제가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유가가 마이너스는 물론 아니고 많이 가격을 회복했습니다. 20달러도 채 되지 못하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던 서부 텍사스산 중유인 WTI 기준으로 봤었을 때 5월 1주 차에는 약 25달러 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여전히 탱크톱 공포는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탱크톱 공포라는 것은 원유를 저장할 때 어디에 뿌려놓는 것은 아닐 터이고 어딘가에 담아놓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담아놓는 곳이 바로 엄청난 크기의 저장 탱크인데 이 원유 저장 탱크가 가득 차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보자면 원유를 담는 탱크가 가장 위까지 차는 것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탑까지 꽉 차는구나. 그래서 거기다가 추가적인 원유를 더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유가 너무 남아돌고 거의 버려야 되는 수준이 될 테니까 공포스럽다 라고 해서 탱크톱 공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탱크톱 공포감은 왜 사라지질 못하고 있는가 하면 당연히 코로나19는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의 쿠싱 지역의 원유 저장고, 원유 저장 탱크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손꼽히고 이야기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가격을 접하기 쉬운 바로 그 WTI 원유 선물을 거래했을 때 실제 이 WTI 원유 선물 거래로 인해서 실물 상품인 그 원유 드럼통들이 오고 가는 곳이 이 쿠싱 지역이기 때문이죠. 그 쿠싱 지역의 저장고가 2019년 9월 기준으로 약 7,600만 배럴을 담을 수 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올해 2020년 4월 첫 주에는 5천만 배럴이 이미 찬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 2020년 5월 들어서는 6,545만 배럴이 탱크에 가득 찬 것이죠. 이 정도면은 2019년 9월 기준 원유 저장 가능 공간 대비해서 약 86% 정도가 찼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약 14% 정도, 그러니까 약 14에서 15%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2019년 이후로 저장 공간은 조금 더 늘렸을 수 있지만 그 저장 공간을 늘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또 새롭게 공사하고 또 기준 맞춰야 되고 안전장치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보면 지금 예상컨대 저장 공간에 남은 여유 공간이 15% 안팎밖에 안 되는구나. 즉 다 차버릴 정도로 기름이 더 남으면 그 다음은 어쩌지? 그 기름들 어쩌지? 또 돈을 주고 팔아야 되는 상황인가? 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쿠싱 지역의 탱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미국 전체 원유 저장 능력은 약 6억 5,340만 배럴 정도라고 하는데 2020년 3월 13일 기준으로 4억 5,379만 배럴, 즉 69% 정도 차 있던 것이 지난주인 2020년 5월 1일은 5억 3,222만 배럴 차 있는, 전체로 봐도 약 81%
10% 가까이 차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 2개월 만에 12% 정도 저장 공간이 더 차버리게 된 것이죠. 원유가 더 빠르게 소진되어 주지 않으면 이 저장 공간은 곧 90%에 육박하게 찰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25달러까지 WTI 가격이 반등을 하다가도 다시 고꾸라지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럼 왜 이렇게 20달러 위까지 회복을 할 수가 있었냐 하면 매주 원유가 남아서 쌓이는 양, 즉 재고를 확인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원유 재고가 4월 마지막 주, 2020년 4월 마지막 주에 74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다행히 그보다 못 미치는 459만 배럴만 증가를 함으로써 생각보다 남아서 저장되는 양이 적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점이 작용을 해서 유가가 다시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과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가 아직 해결된 것인지는 여전히 모르겠지만 경제 활동을 재개하거나 재개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기대감에 원유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는 재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오르고 악재와 호재가 함께 있는 것.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유 가격만 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원유 가격에만 우려되는 점이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증시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중에 5월 첫째 주에 우려되는 점은 바로 미국의 고용 지표였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다른 나라이긴 하지만 미국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올 경우 많은 곳에서 영향을 받으니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월에 비농업 분야 일자리 수는 약 2,050만 개가 줄었다고 합니다. 네, 일자리 수가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일할 곳이 근본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갖고 있었다면 잃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 다시 갖고 싶어도 갖기 힘들어졌다는 뜻입니다. 2020년 4월 5주차 이슈 하이라이트에서 다뤘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로도 대강 알 수 있었던 사실인데요. 이번에는 그보다 더 직접적으로 발표되는 실업률이라는 지표가 최악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실업률은 지난달 실업 상태에 있었고 하지만 계속 놀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대비 총 노동력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결국 일하고 싶어서 일 구하는 활동 중이지만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들이 돈을 벌지 못하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고 그만큼 이 사람들이 구매했어야 하는 많은 상품 및 서비스들이 팔리지 않을 테니 다시 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2020년 3월 미국의 실업률은 4.4%였습니다. 여기서 왜 3월이냐면 이제 그 3월의 실업률을 4월에 발표했을 거기 때문에 바로 직전 월인 지난달에 발표된 수치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 3월의 미국의 실업률 4.4%라는 숫자는 여전히 4%는 일 못하고 있네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수치인데요. 사실상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라거나 대기한다거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사유들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고용되어 있다. 즉 전체에서 4.4%만 놀고 있다라고 감을 가져보면 굉장한 수치구나. 지난 2020년 3월까지의 실업률은 굉장히 낮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발표된 2020년 4월의 실업률은 어땠을까요? 2020년 4월의 미국 실업률은 14.7%로 발표가 됩니다. 4%대와 비교만 해봐도 엄청난 실업률 상승이 느껴지고 계실 거예요. 일하고 싶지만 못하게 된 사람이 좋기 전체 노동력의 11%포인트는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14.7%라는 실업률 수치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미국 고용지표라고도 하는데요. 오랜만에 등장하죠. 몇 년 이후 최악? 네, 왜냐하면 1948년 이 실업률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 등장한 숫자로 전례 없는 실업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아니 사실 세계 증시도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잃지 않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뭐죠? 실컷 나쁜 얘기하더니 자 첫째로 그 이후로 방금 이야기한 실업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결국 직업을 갖고 있다가 잃게 된 사람들 즉 2020년 4월 실직자 현재 상태를 자세히 봤을 때 아직은 그렇게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020년 4월의 실직자들 중 78%가 일시 해고 상태였다는 거죠. 미국에는 해고가 아니라 일시 해고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요. 서로 완전히 계약이 종료되었다기보다는 기업 입장에서 나중에 상황이 괜찮아지면 너희 먼저 얼른
노분 재고용해줄게 라고 하면서 문자 그대로 일시적으로 해고를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 경제가 다시 활성화돼서 일감만 생긴다면 당장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78%라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 시장 입장에서는 완전히 아직 회고되거나 하는 최악의 상황은 아닌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더불어서 사실 시장의 예상 실업률은 14.7%보다도 높은 16% 정도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14.7%만 나온 것도 사실 괜찮은 수치다라고 받아들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둘째로 무역전쟁 재발 공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됐습니다. 2020년 4월 5주차 이슈 하이라이트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코로나19가 누구 탓인가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다투게 되자 이것이 결국 경제 타격을 주었던 지난 무역전쟁을 다시 발발시키는 것 아닌가 하면서 시장에서 공포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로 인해 증시가 하락 압력을 받는 등의 모습을 봐서인지 2020년 5월 첫째 주에는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서로 우호적인 코멘트가 오고 갔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중국과 미국이 서로 경제와 공공위생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입장이 같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잊혀지지도 않는 그 1단계 무역 합의를 위해서 환경과 조건을 잘 만들고 긍정적인 효과를 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무역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린 것 없다고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종합해보면 무역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미국 입장에서 실제로 논의한 적도 없다는 말이고 사실은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무역 합의 이행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있으니 시장아 놀라지 마라 라고 한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다 보니 세계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는 최악의 국면에 돌입할 수 있었던 것을 모면하면서 마무리한 한 주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인데요. 페이스북과 같은 이미 사용자가 많은 서비스에서 암호화폐 리브라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미국에서는 청문회도 열리게 되고 야, 그거 발행해도 되냐? 막 이러면서 많은 국가에서도 함부로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반응이 나왔던 사례를 보면 이미 상당한 사용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페이스북 같은 기업이 기존과 다른 무언가를 내놓는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기존의 화폐와 금융업의 변혁을 일으킬 수도 있는 분산화 시스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사용자 억 단위의 기업 페이스북이 내놓는다라는 구도여서 기존 시스템을 어느 정도는 보호할 수밖에 없는 국가가 나서는 구도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만이라 잊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페이스북이 암호화폐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 어땠는지를 오른쪽 위에 제가 링크를 붙여둘 테니 한번 영상을 보셔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결국 핵심은 이미 시장에서 상당한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 힘있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서 기존 시스템의 변혁을 일으키려 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파급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부분이에요. 비록 한국에 페이스북과 같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 동일한 기업은 없지만 국내 한정으로 보았을 때 그만한 국내 파급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기업이 암호화폐를 취급한다면 눈여겨보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너무 머나먼 이야기였지만 이제 상당히 눈앞으로 다가와서 다시금 한번 환기시킬 겸 갖고 왔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모두 사용하고 계실 메신저 카카오톡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카카오는 카카오톡과 연동되는 암호화폐 지갑, 코인 지갑, 클립을 6월에 출시할 예정으로 발표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카카오페이를 통해 쉽게 기존 화폐, 우리 돈, 그냥 원화를 누구나 주고받을 수 있게 이미 되어 있죠. 이것처럼 카카오톡을 통해서 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별도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바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왜 페이스북 얘기를 먼저 했는지 알겠죠? 적어도 국내 한정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에서 뭔가 귀찮게 추가적으로 설치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는 있게 된다면 이 암호화폐를 이용할 수는 있게 된다면 기존과는 뭔가 다른 양상이 기대되지 않겠냐, 산업 전반에서 라는 이유에서 한 번쯤 환기시켜야만 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만 우선은 모든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카카오에서 발행하는 카카오의 암호화폐 클레이를 대표로 해서 카카오의 블록체인 클레이튼이라는 것을 통해 발행되는 암호화폐만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즉 일단 자기들이 기술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암호화폐를 지원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보안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신뢰 문제도 있고. 그러니 아직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주고받을 수 있는지는 불투명한 상태이긴 한데요. 그러니 모든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서비스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곤란하고요. 한정된 암호화폐 전송을 지원할 것으로 본다 정도로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뭘 통해서? 우리가 다들 쓰고 있는 그 톡을 통해서요. 하지만 카카오도 역시 서비스고 기업이고, 애초에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서비스의 대중화를 이끌고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만을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이미 널리 알려진 암호화폐도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가능성도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암호화폐들을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에서 주고받을 수 있게 되고, 더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결국 그 암호화폐로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가? 반드시 앞으로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왜? 이것이 화폐고 마일리지다 라고 하려면 그것을 어딘가 사용할 수 있어야, 결제할 수 있거나 뭔가를 살 수 있어야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더 많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지원되니까 중요하다? 그것도 옳지만 그것은 절반의 설명일 뿐이고, 결국 그래서 그 암호화폐를 사람들이 얻어서 사용할 곳이 어디가 생기는가가 핵심 주제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그러니 6월부터 이런 이슈가 있구나. 야, 이게 잊혀지지 않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계속해서 뭔가 실생활에 침투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점에서 알아두시면 좋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여러분들 스마트폰만 열어봐도 이 관련 메신저가 깔려 있는데, 그 메신저에서 뭔가를 암호화폐로 구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귀찮게 거래소에서 얻어서 내가 이거 어디로 전송해야 되고 막 이런 과정이 있는 것보다는 판이하게 다른 시장이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쯤 어떻게 굴러가는지 봐야 하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5월 첫째 주 이슈 하이라이트 모두 다뤄봤는데요. 방금 혹시 그냥 오해가 생길까봐 하는 얘기인데, 방금의 그 암호화폐 관련한 그리고 메신저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광고 절대 아닙니다. 광고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광고가 들어왔으면 특별한 부탁이 없는 한 광고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 광고가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처음 시작을 굉장히 무겁게 시작을 해가지고 농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자, 5월 첫째 주 가장 주의해야 될 거 이슈가 생겼죠. 물론 경제, 금융도 항상 주의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모두들 코로나19 계속해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상 티묵이었습니다.